앵그리 윤 선생 부동산입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 아파트라는 게 말이죠. 집을 갖게 된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발품을 팔고 이래야지 되는 건데 가만히 앉아있다고 누가 뭐 집을 한 채 뚝딱 갖다 주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기 전에 먼저 어느 방향으로 뛸지를 알고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투웨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6억으로 제한돼 있고, 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실수요자들은 또 이제 공공분양에 지금 이제 집중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6억 이상이라는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을 감안해서 청약률이 전에 비해서는 좀 낮아질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의 분상제 주택도 청약률이 이전만치는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셨다가 일정 체크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왜 공공분양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일단 공공분양은 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시세 대비 저렴하고요. 또 이게 원래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 대상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한사항이 이제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이 이제 적용된다는 이건 좀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실제 들어가서 사실 분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예, 전매하려고 바로 전매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정도는 살 생각하고 또 그 사이에 어떤 그 대출 받았던 거 좀 빚도 갚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내 집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주요 수도권 공급상을 보면요. 일단 남양주 왕숙에 있고요. 여기 이제 11개 단지에 5,117가구입니다. 여기 뭐 대건설도 시공을 하고 있고 또 과천 주암지구입니다. 요거 이제 8월 C블록에 이제 686가구, 그 다음에 12월에 C1 블록에 932가구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갈매지구라고 해가지고 갈매 역세권에 A1 블록에 1182가구에 이제 다수 조금 더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 동탄 2지구입니다.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풍양역이라는 거는 진접에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 이제 4호선하고 이제 9호선을 연장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연장이 되면 강남하고 명동까지 바로 직결되는 이런 노선입니다. 다만 이제 이 지역은 약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 서울하고 물론 이제 교통이 지하철이 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는 이제 경춘선하고 8호선이 연결되는 곳인데 이 지역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동탄2입니다. 동탄2는 이제 향후 교통망이 확장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차피 동탄역까지 이동하는 부분은 이제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지만 향후에 동탄은 트램이라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이 길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트램을 놔서 동탄역까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동탄역이 중간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망을 갖추려고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에 한 곳은 동탄이라기보다는 거의 용인에 가까운 좀 남쪽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과천을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냐면요. 과천에 이번에 분양하는 이 지구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사실 과천이 그 서울에 그 사당동 쪽에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약간의 거리가 있거든요. 과천 중심부까지. 뭐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닙니다만 차로 궤도 뭐 한 7, 8분 정도 거리가 소요되는데 여기는 그냥 서울입니다. 서울. 이 지역은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에 비닐하우스가 있던 지역인데 경마장하고 서울하고 이제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지역이라서 아마 이 네 군데 중에서 만약에 동시에 분양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과천을 고를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조건이 뭐 몇 배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을 청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약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순서대로 이제 해야 되겠죠. 나오는 대로 무조건 청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청약을 하는데 내가 지금 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청약을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걱정을 합니다. 나는 과천이 되고 싶어. 근데 구리가 먼저 했어. 그러면 구리를 먼저 청약했다가 덕헉 당첨되면 과천을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걱정은 자기 팔자소관이니까 뭐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청약은 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쉽게
지나친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청약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겹치면 과천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특별 공급이라든가 신혼 희망타운 같은 그런 이제 특별 공급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자기가 자격이 맞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 이제 여기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매 제한이 있고 거주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금 동원 능력과 나중에 그 만약에 거기에서 뭐 팔고 이사를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계속 살 거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잔금 납부 시에 대출 규제가 여기 6억 이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 부분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 된다면 걱정하시는 문제지 그거 무서워서 청약을 못할 그런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청약을 하시는 와중에 어쨌든 내가 뭐 집을 팔 계획이 있고 아니면 잠시 전세 아니면 반전세라도 살면서 분상제 아파트를 노리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현금이 이제 10억을 확보가 가능하신 분들은 용산 분상제를 노려야 됩니다. 이번에 오히려 그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분상제 아파트의 매력은 뭐냐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실 르웰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잠실 르웰의 74 그러니까 29평형 정도 되는 건데요. 평당 1억 보시면 돼요. 거의 뭐 28억, 29억 합니다. 근데 분상제 아파트에서 분양을 받게 되면 17에서 18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첨이 되는 순간 10억이라는 차익이 나기 때문에 청약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분상제 아파트가 이제 순서대로 보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잠실 르웰이고요. 216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서는 OTA로 반포인데 이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업체마다 그 분양하는 날짜를 결정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되고요. OTA로 반포는 이제 반포역 초역세권이고 이건 이제 후분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만 OTA로 반포는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제 포스코 ENC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번 여러 가지 사건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포스코 ENC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면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순서는 두 번째 정도 있는데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남역 도보권에 있는 아크로드 서초 이게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사당하고 반배역에 인접해 있는 방배 포레스트 자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위치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공원하고 국제 업무단지 인근에 있는 용산 아세아 재건축. 요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잠실 르웰은 4개월 후 입주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뭐 분명히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뭐 제일 먼저 청약을 하셔야겠죠. 네,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입지 프리미엄 같은 거는 이제 반포, 서초, 용산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A급 지역입니다. 교통 업무지구가 다 인접해 있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아크로드 서초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아파트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고급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는 또 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제 향후 미래 가치를 본다면 이제 용산 아세아는 뭐 여기는 용산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약에 유의하실 사항은 이제 6억 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금 계획은 필수적으로 짜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 시점이라든가 계약금, 중도금 일정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 청약 공고가 나오면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내용을 자기하고 맞춘 거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 이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타 애들 뭐 그 학교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일부 단지는 분상제를 미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분양가가 좀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0억 이상의 소요될 자금이 10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길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분양 10억 이하의 어떤 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10억 이상 자금 동원이 가능하신 분들을 2웨이로 나눠서 공공분양과 분상제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